지역도와 임야도의 경우는 몇 차 온도면 2차원 수평이다 보니까 공중이나 지하를 표시 못하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없습니다. 지하를 빌려주게 되면 지하 50m부터 70m까지 이렇게 범위만 기재하면 되는 거지 도면 첨부하는 경우 없고요. 일반적인 지상권의 경우는 이중 설정할 수 있나요? 안 되죠. 하지만 구분 지상권의 경우는 범위가 다른 경우는 지하와 공중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도 설정할 수는 있다가 됩니다. 문제는 주로 세 개로 달고 나오는데 책이 8나라 나왔나 보자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368페이지 넘어가서 구분 지상권의 경우는 이제 공중이나 지하 이용하는 권리로서 신청 정보에 반드시 적을 사항은 목적, 뭐가 제외됐어요? 수목은 제외가 됐고 범위를 적어라. 범위는 가로 안에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개 참고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첨부 정보에서 1번은 설명드린 내용이고 2번의 경우는 민법 공부할 당시에 구분인사권 설정할 때 기존 토지상의 용익권자가 있더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요 세 개를 봐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른 건 문제 안 되니까 구분인사권의 경우는 수목 설정하지 못하고 도면 첨부하는 경우 없습니다. 요게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로 예를 걸어요. 도면을 가지고 정리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나와 있는 것이 지역권 등기인데 지역권의 경우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할 때가 지역권이라고 부르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제공받는 토지를 유역지라고 부르죠. 그럼 지역권의 경우도 따져보게 되면 그림 그리고 보자고요. 필지가 두 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A 땅, B 땅일 경우에 B가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는 땅을 유역지라고 부르고 길 내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릅니다. 길 좀 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A가 길을 내주는데 내 땅을 다 길로 쓰시오. 가능해요? 네, 전부가 도로가 돼도 상관이 없고 요만큼만 쓰시오. 이것도 관계가 없겠네요. 그럼 승역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한 반면에 유역지만큼만은 전부가 도로가 되든 일부가 되든 편익을 다 얻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1필지임을 요하는 것이 유역지가 됩니다.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리게 되면 이번 ABC가 길을 내달라고 얘가 요청을 합니다. A하고 B에게. 그러니까 둘이 길을 내주게 되면 얘도 이제 뭘로 바뀌어요? 승역지가 되겠죠. 그럼 승역지의 경우는 1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여러 필지에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권 민법에서 배울 때 유역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붙어 있네요. B하고 C 간에는 A하고 C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린관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지역권 등기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왜 길을 빌려주는가 목적을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은 통행지역권인지 인수인지 제한은 없어요. 범위 적어라. 범위의 경우는 유역지일까 승역지일까? 유역지는 반드시 1필지 전부다 보니까 범위 적을 필요가 없고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 범위 기재는 승역지만 하는 겁니다. 또 일부일 때 도면 첨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익을 제공하는 땅 승역지하고 유역지를 기재한 다음에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데 신청 어디다 할 것이냐요. 지역권은 제한 물건이에요. 지역권 제한 물건이에요. 맞죠? 왜 놀래고 그러셔?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있더라. 제한 물건은 용익하고 담보가 있잖아요. 그 속해 있는 거는 제한 물건인데 어떤 땅의 제한 물건일까? 승역지 제한 물건, 유역지 제한 물건? 얘가 편익을 지금 제공하잖아요. 편익만 얻고 있으니까 이익 보는 자이지 피해 보는 건 아니고 얘가 편익을 제공하는 만큼 이 토지의 관리 의무는 승역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 땅에 길이 움푹 파였어요. 누가 길을 메꿔야 될까? 유역지가 승역지가? 그럼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긴 눈 많이 와서 고민 그런 거 없죠? 저희 동네 눈 한번 너무 쌓여 있던데 눈을 누가 쓸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유역지가 승역지가? 승역지가 부담 다 하는 겁니다. 자기 땅이니까. 길을 내주고 나니까 나중에 가서 얘가 하는 말, 어이 승역지 눈 쓸어. 네, 쓸어야 되고. 야 길 메꿔. 네, 아유 짜증나 미치겠죠? 너 이거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아니 지역권 빌려준 건데 너 가지라고 청구할 수 있다요. 그걸 옛말로 뭐라고 불러요? 위기라고 부르잖아. 위기란 말이 안 나오면 위기인데. 자, 뭐라고요? 위기에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다. 넘어가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랬다고 치고, 신청할 때는 어디다 신청하느냐? 승역지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 지하물권이니까. 신청하게 되면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용지 을구에 실행하게 되고, 일반적인 기록사항 외에도 이 세 가지 기재하게 돼 있어요. 왜 빌려줬는가 목적 적게 돼 있고, 얼마큼 빌려줬는지 범위하고, 편익을 제공받는 유효시를 적는 것이 등기할 사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승역지 등기부 보니까 길을 빌려준 땅하고 빌려쓴 땅 확인할 수 있죠. 등기 끝나게 되면 이제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유효지 일정한 사항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직권으로 등기용지 을구에 기재가 들어가고 또 왜 빌렸는가 목적을 적게 돼 있고 얼마큼을 빌렸는지 범위하고 어떤 땅인지 승역지를 적어주는 것이 기재할 때 차이점이에요. 서로 엇갈리게 등기해서 등기 어떤 거 보더라도 승역지하고 유효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데 신청은 어디다 하셔야 돼요? 승역지, 유효지는 직권 등기입니다. 이 두 개 비교하실 부분이고 근데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는데 길을 내주는 이 승역지 권리자의 경우는 소유권자만 길을 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소유권 이외도 가능할까? 소유권자 길 내줄 수는 있겠죠. 소유권 이외자 길 내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4회 때 출제하기를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다. 띵 틀린 말이에요. 소유권자 길 내줄 수도 있고 이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땅을 사용하는 자가 소유권자일 경우 자기 땅 일부 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 땅을 사용하는 자 지상권자입니다. 그럼 자기 사용 수익 범위 내에서 일부를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자만 길 내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권자가 설정한 지역권의 경우는 조등기로 태하는 것 뿐이고 소유권 이외가 잡은 경우는 부교등기 뿐인 거지 소유권자만 지역권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하고 유역지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길을 편익을 얻을 수 있을까? 소유권 이외에도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해요. 이 땅을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예요. 소유권자일 수도 있고 지상권자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자만 길을 내주고 길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역지건 승역지건 둘 다 소유권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민법 공부할 때 지역권의 경우는 부종성 인정이 된다고 배우셨어요? 부종성 인정이 된다고 배웠고 수반성은 인정된다고 배웠죠? 불가분성 계속 밀어붙여요. 여기까지만 인정되고 물상대의성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을 텐데 수반성의 뜻은 D란 자가 C가 D에게 이 땅을 팔았어요. 팔아서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역권은 별도로 이전 등기해야 되느냐 알아서 따라오느냐요. 알아서 수반에 따라오는 거지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 없어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가 한번 출제하기를 유역지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지역권도 이전 등기를 하여야 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 띵 틀린 말입니다. 당연히 이전되는 거지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책 들어가서 체크나 하자고요. 지역권의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서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줄 밑에 네 번째 줄 의인 생략하고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즉 수반성 인정이 될 것이고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되면 그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게 되어 있고 1인이 지역권이 소멸시로 소멸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할 때 소멸죠. 불가분성하고 소멸할 때 불가분성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지역권은 1필토지 전부에 대한 편익이 이해할 것이고 유역지는 승역지는 1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만 줄쳐놓으시고요. 내려와서 끝부분 2번의 맨 마지막 줄에 유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 거기까지 줄쳐놓으시고 세 번째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유역지 소유자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어떤 신청하래요? 승역지 등기소, 유역지 등기소, 승역지입니다. 신청하는 것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 요건 기역번의 경우 승역지 등기 기록에 적을 사항은 지역권 설정 등기는 유역지 표시 기재하고 승역지에 신청할 것이며 반대로 유역지 등기 기록은 어떻게 해라? 직권 기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보게 되면 가번, 남번 똑같은 개념인데 등기소가 다른 것뿐인데 가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권, 승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 등기관은 유역지 지역권 등기를 어떻게 해라? 직권으로 기록한다 해서 그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앞에 아예 그냥 기역권 앞에다가 써주세요. 그냥 신청이라고 큼지막하게. 니은번 앞에다가는 큼지막하게 뭐라고 쓰시고 직권 쓰시고. 그럼 승역지는 신청하는 곳, 유역지는 직권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4번의 경우가 이제 이거예요. 지역권 설정할 권리자의 경우는 소유권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 가능하다 보니까 4번에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이를 실행하나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승역지 권리자의 경우는 소유권자만 하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자도 가능하고 이해도 얼마든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5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토지의 소유자 이외 유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독립하여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거네요. 승역지건 유역지건 둘 다 소유권자 하나는 것은 아니다. 이해 갔어요? 요걸 떠들고 있는 것이 4번, 5번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다음 6번의 경우는 한 개의 토지를 유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 말 뜻은 칠판에서 승역지가 몇 개가 있나요? 2개가 있죠. 이 지역권은 물권, 채권, 지역권은 용이 물권이니까 물건에 가지고 권리란 얘기예요. 지역권, 승역지가 물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은 2건이에요. 요렇게 한 건, 요렇게 한 건이다 보니까 승역지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신청하다 보니까 등기 건수가 지금 2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별로 신청한다. 그 말 듣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드시 적을 사항은 밑에 목적하고 범위하고 오른 유역지 표시 적어라. 승역지도 적게 됩니다. 신청하다 보니까. 그 3개만 참고하시면 되고 임의적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전세권인데, 전세권의 경우도 객체 위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 전세권인데, 전세권도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될 것이며 반드시 적을 사항은 2가지예요. 전세금하고 범위를 적어야 됩니다. 전세일 경우 뭐가 될까요? 전세금 대신 전세금 되겠죠.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이제 이 전세권의 경우도 객체를 세분하시는데, 전세권 객체의 경우는 일단 이중의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일부, 토지나 건물 일부에 설정할 수, 방앗간 세줄 수 있죠. 뭐 가능한 것이고, 공유주분에 설정할 수는 이건 안 됩니다. 항상 둘이 엇갈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에 설정할 수 있을까? 전세권 농지에 이건 안 됩니다. 농지는 지상권은 가능해요? 네, 전세권은 안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대지권에 전세권 등기할 수 있을까? 이게 20회 때 딱 출제했는데 대지권이 뭐지? 여기서 많이들 흔들렸어요. 대지권은 전세권 등기 못하게 됩니다. 대지권이 무엇이냐?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파트 건물과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겠죠? 그 대지에 가진 지분을 3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도 냉정히 따지면 아파트 대지에 가진 공유 지분이니까 전세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지권이 뭐라고요? 대지의 지분입니다. 뭐라고요? 대지의 지분. 요거는 전세권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확정기간이 가능하더라, 불확정이 가능하더라. 기간이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세권 공부할 때 전세권 최장기간은 몇 년 초과할 수 없더라? 10년 초과하지 못한다. 최단기간은 뭐가? 건물 전세만 1년 정해져 있죠. 그 범위 내 정하면 되는 것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가 있더라. 미리 나가라고.
그럼 둘 다 몇 개월 있다 소멸해요? 6개월에 있다 소멸한다 배운 게 있을 테니까 기간은 정해두고만 안 정해두고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기간도 가능하고 불확정도 가능해요. 요거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것도 봐놓고 넘어가시되 하나 특징 있는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도 이제 그 의의부터 줄쳐 놓으시면 돼요. 이제 페이지가 373페이지에 네 번째 줄 끝부분에 한동 건물 특정 일부의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내려와서 전세권은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더라도 지분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빠진 내용이 많이 있죠. 아니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쓰고 계신데 우리 5월달에 유학집 나갈 때 그거 다 넣어놨어요. 그냥 네, 그거 보고 공부하면 되겠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5월달 나가서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세금하고 범위를 적게 됩니다. 세 번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작년에 기출을 했는데 전세권의 경우는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조등기일까 보기등기일까? 전세권 이전은 언제나 보기등기가 되겠죠. 그럼 전세권 양도할 경우에 동의 받고 양도해야 돼요? 얼마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될 건 아니고 책 찾아보시게 되면 전세권 3번 동그라미 이전 등기 3번 찾았나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정행위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전세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나오는데 여기 그렇게만 나와 있고 다른 건 안 나와 있는데 옆에 써주세요. 3번 옆에 전세권 일부 이전 뭐라고요? 전세권 일부 이전 정리하게 되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가능하다 보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실행은 보기 등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들어온 것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허용할 수 있다라고서 법을 개정을 합니다. 전세권 일부 이전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한데 얘가 단서가 붙어요. 여러분이 이 집에 2억의 전세권 사고 계신 세입자로 가정을 하고 기간이 남아 있어요. 올 연말까지인데 돈이 한 1억이 필요하더라. 그럼 저에게 2억 중 1억을 팔고 일부를 팔아먹고 저랑 전세권을 같이 2억 같이 가질 수 있거든요.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을 2명 같이 가진 것을 다른 말로 준공유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준공유. 소유권자가 2명일 때는 공유란 말 쓰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것들은 준공유 그럽니다. 뭐라고요? 준공유. 인정을 해주는데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전세권 기간 종료 전에 할 수 있느냐 후에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것이 문제예요. 전세권 종료 전에는 허용하지 않고 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25회 기출 문제였었는데 12년 개정이 되어서 낼 줄 알았어요. 근데 2012년 안 내고 13년 안 냈기 때문에 14년도에 나올 것 같아서 또 납니다. 그러니까 냈긴 냈거든요. 근데 전세권 이전 등기 이거밖에 안 물어봐야 되게 되면 이 뭔 말인가 보자고요. 아까 2억의 전세금이 있었고 기간 중인데 살고 계세요. 돈이 필요한 일부를 저에게 팔아먹은 경우 여러분 1억 저 1억 있을 경우에 저랑 같이 사실래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전세권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보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전 등기 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간 만기가 됐습니다. 어제부로.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하고 싶은데 전세금이 안 나와요. 나와야 가는데. 오케이? 당장 1억이 필요하더라. 입주하기 위해서. 그럼 이 전세금 2억 돌려받을 거 있죠? 그중 1억을 저에게 팔고 1억 받아서 새로 지은 집 입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는 같이 살 게 아니라 전세금 돌려받을 채권을 양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걸 허용한다 그래서 법조문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한데 언제만 가능하냐? 전세권 종료 후만 가능하다. 다 법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작년 기출 문제 나오기를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종료 전이라도 가능하다. 틀린 말이 되겠죠? 기출 문제는 종료 후만 가능하므로 그 뜻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가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죠. 전부 양도한 경우는 전부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일부 팔아먹은 경우 일부 이전 등기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법에 따라 명시가 되면서 작년에 기출했으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일부전 언제만 가능하대요? 종료 후만 가능하고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번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건데 전세권이 대지권일 경우에 대지권 취지에 등기가 된 등기 기록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나왔는데 이 대지권 등기 놔두시고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거는 4번 5번은 대지권 등기는 5월달에 유약지 보고 풀어드릴 테니까 아직 못 따라오세요. 놔두시고 오른쪽 전세권 변경 등기는 여기는 우리 지난 토요일날 배운 거 기억나실라나? 나이트클럽 물 좋을 때가 언제고 주말에 물이 좋고 나이트 가는 이유는 보기 춤추러 가는데 조용히 몰래 가자 신랑 승낙 받고 가자. 아 그건 기억나세요? 예,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이렇게 떠들었었죠. 그럼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고 보기 등기고 옛날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등기 방식은 주등기란 얘기예요. 반대 엇갈리니까. 옛날 사항은 지워서는 아니 된다 해서 그걸 떠드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1번의 경우 전세권 변경 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항기가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하나여 보기 등기로 한다. 거꾸로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가 되겠죠. 그거밖에 볼 게 없어요. 나머지는 안 물어보니까 그거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실 것?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고 보기 등기고 옛날 사항은 지운다 기억하시고 승낙서가 없으면 거꾸로 주등기고 옛날 사항 지워서는 아니 된다. 그거밖에 안 물어봐요. 그래 그 정도만 세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임차권인데 임차권의 경우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죠.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인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의 경우는 등기하게 되면 임대차의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임차권의 경우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는 대항력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왜 4번 나오더라? 네, 4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등기가 되면은 대항력이 발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주택이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한다고 배웠을 것이고 상가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상가임대차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예사를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배우셨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임대차의 경우는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한 때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요건 약해졌구나. 자, 여러분이 토지 임차인 제가 임대인 우리 강의실을 제가 임대차 해드렸습니다. 등기 안 했어요. 근데 건물을 지게 되면 여러분이 새로 지은 건물 여러분이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 등기가 되는 순간부터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했다 할지라도 토지 임대차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은 4번 나오다 보니까 이건 민법 공부할 때 배운 내용대로 참고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등기할 당시에는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차임 적어야 됩니다. 차임은 금전 기타 유가물로서 적게 되어 있고 또 적을 것이 이제 처분 권한 없는 자란 말이 나와 있나 거기? 네, 나와 있네. 페이지가 378페이지에서 차임 나와 있고 단기 임대차의 경우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라는 취지 나와 있죠. 예, 이제 처분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 그 뜻을 적어야 됩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경우 이 임대차 뭐라고 부르냐? 단기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단기 임대차를 누가 했는가 확인을 위해 적는 것이 방법이에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라는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민법 대리 배울 때 민법 공부할 때 대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죠. 수권행위로 정해져 있는데 수권행위도 정하지 않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이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고 배웠었고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그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배웠죠. 그럼 본인 소유 집을 무단으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 처분이에요?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 소유 집이 벼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전세권 등기할 수 있을까? 남에게 빈집. 그럼 전세권은 처분행위인가요?
아, 그냥 전세권 처분행위 아니에요. 그럼 지상권은 처분행위예요? 저당권은 처분행위예요? 지역권도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뭐로 처분행위라고 배웠어요? 처분행위란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 이행이 남는 것은 채권행위라고 배웠을 것이고, 처분행위 종류는 몇 개 있다고 배워서 크게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안 배웠나요? 배웠을 거야. 아마 책에다 있는데.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네. 전세권도 물권이에요? 지상권도 물권이에요? 지역권 물권이에요? 저당권 물권이에요? 그럼 다 처분행위예요. 다 안 돼요. 그거 임대차는 처분행위예요? 물권 아니잖아요. 얘는 관리행위로 보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자는 의미 대리 할 수가 있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실권리자가 하는 거하고 권한이 없는 자하고 차이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라 하면 기간이 짧아져요. 짧아지는 거 기간이 짧더라 단기 임대차만 붙게 된 겁니다. 누가 있는가 확인을 해서 적으라는 것이 그 뜻이다 보니까 민법공부의 처분행 다시 보세요. 처분행 그러면 팔아치우는 거 처분행 이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팔아치우는 건 고물상이고 민법에서는 처분행위는 물권들은 다 처분행위로 봅니다. 나눠서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적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임차권의 경우도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겠죠. 사용수익하는 거니까 공유주문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항상 엇갈린다 그랬으니까. 그럼 임차권 이중 설정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안 되겠죠. 사용수익은 두 개가 같이 못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집 새 살고 있는데 제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중으로 임차권 등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임차권의 이전 등기란 말 나오는데 임차권 이전 등기의 경우도 부기등기로 실행하되 민법공부할 임차권을 양도하던 전대하던 항상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서가 들어오게 되면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임차권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란 말 나오는데 민법 공부할 때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더라요. 임차권 등기 언제 신청하래요? 기간 종료 후입니다. 저는 안 받아줘요. 후에만 가능한데 그럼 임차권 등기를 왜 인정했을까? 그럼 인정한 이유는 돈 받으려고? 아, 그거 아니에요. 대항력 유지하려고? 그것도 조금 맞을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이사가라고. 이사갈 기회를 주려고 만든 제도가 이 제도예요. 보증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사 가려면 갈아요. 먼저. 그럼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주택이 인도받아 점유를 해야지 대항력 유지되는데 내가 새로 지은 분양받은 집 이사 가고 싶더라. 펴놓고 이사 가는 순간 대항력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이사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이 제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서에는 이제 본인 소유집에 대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점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할 것이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촉탁을 하는데 밑에 다른 거 남아있나? 안 남아있네. 옆에 써두실 것이 3번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효력이 발생하면 찾으셨죠? 근데 그 효력 발생 시기만 체크하죠. 옆에 안 나와있으니 써놓자고요.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촉탁을 할 텐데 그럼 임차권 효력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 해서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지문상으로. 임차권 등기 효력 발생 시기의 경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법원에 신청을 했죠. 그 법원에서 판결로 결정할 때가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때 있게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결정할 때 판결을 통해 결정할 당시에는 이 판결이 선고를 한 때, 선고한 때부터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 결정한 때에는 이건 선고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 결정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이때부터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문 나왔던 게 두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가 들어온 경우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효과 발생한대요?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부터 효과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법원이 판결을 결정할 때는 그 판결을 선고한 때부터 효과가 있다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써놓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효력 발생하면 등기관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생략하고 5번의 경우에 임차권 등기 후에 한 임차인은 대항력이랑 우소면적을 취득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까지 없던 사람들은 이때 취득하는 것이고 이미 대항력 우소면적권이 있던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이사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소면적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는 할 수 없다라고서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게 있게 됩니다. 이 뭔 말인가 보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의 갑이란 자의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에 A란 자가 주택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가 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근데 보증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하겠죠. 법원에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1순위로 A로 실행이 되고서 얘는 등기하자마자 이사 갔겠죠. 분양받은 집으로. 그럼 집이 빈집인가요? 네, 빈집이니까 다시 주인 입장에서는 B란 자에게 이 집 다시 주택임대차 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 없다? 있다가 돼야죠. 집을 빼야 돈을 주지. 아닌가? 얘는 대항력 유지하려고 등기하고 이사한 거잖아요. 그럼 빈집 다시 세를 놔야지 보증금 받아도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롭게 임대차 할 수 있다. 그럼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온 이 임차인은 민법 공부할 때 최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다고 배웠지만 소액보증금 이거 최우선 면제는 안 돼요. 하지만 우선 면제권은 인정해준다고 배웠죠. 여기는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다음에 이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누가 들어왔어요? B가 들어왔잖아요. 얘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이죠. 그건 인정이 안 돼요. 순수에 맞는 거 가능해요. 이게 인정해주게 되면 얘가 다쳐요. 왜? 임차권 보증금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소액보증금 돌아버리게 되면 얘가 먼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최우선이니까. 그럼 자기 보증금 다 회수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얘가 받아간 다음에 그 다음 받아가는 우선 면제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모르면 최우선 면제권은 소액보증금이에요. 이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긴 안 들으셨나 보다. 다시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대차 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 더 이상 인정이 안 돼요. 왜? 얘가 먼저 금액을 얼마라도 가져가는 순간 얘가 가져갈 변제력이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장난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거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같이요? 그럼 이 집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B가 살고 있는데 멋 모르고 C가 등기부를 딱 봤더니만 오호 A 앞으로 주택임차권 등기되어 있네. 요걸 자기가 양도받아서 이 집 들어가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딱 하고서 이전을 딱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딱 받았고 집에 딱 오니까 집사 이사 오니까 누가 살고 있대요 여기? B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 살 수가 없잖아. 이런 불이익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실행한 다음에는 이 등기에 기초해서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 안 하는데 19회 시험 나올 당시에는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등기에 기초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20일에 기출문제 나올 당시에는 주택임대차가 한번 나왔죠 여기서. 근데 20일에는 또 상가로 나왔어요. 상가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등기에 기초하여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나온 게 있으니까 이 임차권 등기 끝난 이후에는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아요. 시험 잘 나오는 질문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저당권인데 저당권이란 권리는 무서운 권리 안 무서운 권리? 무서운 권리죠. 저당권의 경우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채권의 면제가 없는 경우에 경매 실행을 통해서 우선 면제받는 무서운 권리가 저당권인데 저당권의 경우는 밑에 쭉 법조문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줄은 쳐놓고 가야겠다. 세 번째 줄에 지분의 저당권 등기할 수 있나요? 예,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지만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 담보자 필지는
못하니 그거만 줄쳐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신청 정보에 채권이 나오는데 먼저 풀 것이 저당권의 경우는 아까 보니까 설정할자가 설정자도 가능하고 채무자도 가능하고 물상보증인도 가능한데 설정자가 될 자격이 누구냐요? 설정자의 경우는 3명이 가능합니다. 이때 뒤에 나오겠지만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할 권리자는 3명밖에 없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만 가능하고 나머지 권리자는 저당권 등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는 등기할 때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소유권자분 저당권은 지금 갑구라고 말씀하신 분은 등기부 누구한테 배웠냐고 하면 저 모른다 그러세요. 저당권이 소유권 2회. 난 을구로 가야지. 을구로 가되 등기 방식이 주등기란 얘기지. 오케이, 갑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자본 저당권의 경우는 을구로 가겠죠. 얘는 부기 등기가 됩니다. 권리는 전세권 어디다 등기해요? 전세권 갑구 을구 지상권도 을구 저당권도 을구 임차권도 을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권리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어디다 등기하시고 갑구 소유권입니다 을구라 그랬었죠. 여기 기본 틀인 반면에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처분제 등기죠. 이 세 개는 전직이 형사예요. 뭐라고요? 전직이 형사. 다른 말로 바꾸면 두 글자로, 그러니까 다행히 안 나와. 다행이다. 노은혜가 할 때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한 분이 짭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실화예요, 실화. 중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찰 아저씨 있죠, 왜 이렇게 체감사고 소만 들으면 갑자기 짭새 그래. 그때 경찰인지 몰랐는데 이러고 있다가 푹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순간 저번 왜 이러나, 나중에 또 경찰이에요. 형사 다른 말로 자 어쨌든 그죠, 큰새. 자 그럴 경우에 그 경찰이라는 일은 범인을 잡으러 가요, 쫓아만 다녀요? 쫓아만 다녀잖아. 잡는 건 항상 시민의 제보고 아닌가요? 맞죠? 그럼 형사하는 일 뭐예요? 범인을 쫓아만 다니죠? 그럼 소유권을 압류하더라. 소유권은 어디 있어요? 갑구. 그러면 그때 압류는 갑구로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야 되니까. 전세권의 압류는 을구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소유권의 가압류는 갑구, 지상권의 가압류 을구.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압류가 압류 가처분이 따라다니는 거고 권리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잡은 저당권 얼로 등기하고 을구로 가되 주등기란 얘기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게 되면 을구로 가되 부기 등기란 얘기인 것이고, 구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만 따라만 다녀요. 임차권의 가압류는 을구, 소유권의 가처분 갑구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세 가지예요. 이해 가셨죠? 그거 세 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밑에 위에 페이지가 382페이지에 1, 2, 3, 4 나온 게 있는데, 이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채권액을 적어야 돼요. 채권액은 반드시 적을 사유고, 이 채권액은 금전 기타 유가물이 가능합니다. 민법 공부할 당시에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않는다요. 그럼 금전일 경우는 채권액 적어주면 되고,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평가한 가액, 평가액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재에서 채권액하고 옆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평가액이라는 말 나와 있는데, 현재 가정들을 많이 포기했을 것 같으니까 쌀이 지금 한 감에 얼마 정도 하나요? 나 좀 사줘요. 쌀 한 감 5만원이면 쌀 한 감 5만원이면 싸줘요 지금. 자 20kg가 5만원 하죠. 한 가마가 80kg니까 한 가마가 5만원 걸로 쌀 좀 사달라고. 자 얘는 매점 매석해 놓게. 자 쌀 한 가마가 한 20만원 갈 겁니다 아마. 20kg가 5만원이니까 쌀 한 가마가 몇 킬로예요? 80kg니까 한 20만원 하겠죠. 네, 참 근데 좀 어려운 수학입니다. 쌀을 100감을 빌렸대요. 그럼 얼마의 금액으로? 이거 뭐 어렵잖아 이게. 그러니까 쌀 한 가마 20만원인데 100감을 빌렸대요.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은 2천만원이죠. 그럼 빌린 게 쌀일 경우에 등기할 때는 쌀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1급 2천만원 평가액 등기하는 거예요. 그게 평가액의 뜻이에요.
그럼 빌린 게 원물이 쌀인데 왜 돈으로 등기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경매를 어디서 실행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법원에서요, 방앗간에서요. 네, 그래서 대금 돈으로 나오니까 돈으로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 따라 붙은 것이고, 두 번째가 채무자 적는 것도 기재사항인데, 채무자의 경우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내 집을 내가 담보 제공하든 아버지가 담보 제공해주든 불문하고 무조건 적게 되는데, 채무자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기재할 뿐이지 채무자의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아요. 그럼 기자는 성명 주소만 기재할 뿐이 주민번호 적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아닌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는 이 권리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잡았다고 권리 표시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이 공동저당일 경우에 공동담보를 적는 방법인데, 공동담보라는 얘기는 담보가 몇 개 붙어 있냐? 2개 이상부터 공동담보라고 부릅니다. 요 네 가지 반드시 적을 사항으로 인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요 네 가지 없으면 다 뭘로 빼느냐? 임의적이에요. 여기 없으면 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는 임의적은 안 보셔도 돼요. 여기 없는 건 임의적이니까. 근데 오른쪽에 밑에 저당권 이전 등기란 말 나오는데, 저당권 이전 등기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동의받아야 돼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의 경우는 수반성 인정이 되니까 1번 질문처럼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이전할 저당권이라는 란에 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이전함이라고 기록하여 저당권의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이런 성질을 저당권의 수반성이라고 부르고요. 2번은 생략하고 밑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또 저당권 변경 등기 똑같아요. 승낙받아서 보기 주말 똑같은 거니까 그거 따로 볼 필요 없고, 하나 중요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384페이지에 2번만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2번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증축된 건물에 미치므로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나오는데, 저당권의 성질은 저당물 전체에 미칩니다. 배웠죠? 전체에 미치고 부합물도 미쳐요. 종물도 미쳐요. 사람도 미쳐요. 미치죠. 아주 돈 빌려봐요. 그냥 아주 그냥 이자 나가는 사람 미친단 말 나오지. 그럼 저당권 미치는 거 좋아하는 하나 안 미치는 게 있죠. 과실은 미치지 않는다. 그거 빼고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부합을 해서 건물 하나 2층 올렸다고 가정해보자고. 단독주택에 하나 옥탑방 올린 경우에 부합물이네요. 이 부합물 저당권 등이 당연히 미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부합물을 지은 경우에 표제보상에서 변경 등기 끝나면 당연히 미치느냐, 아니면 저당권 별도로 변경 등기 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표제보상 변경 등기만 끝나게 되면 당연히 미치는 것이지 저당권을 별도로 변경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미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물 전체에 미치고 부합물도 미치고 종물도 미치다 보니까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을 별도로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근데 과거 기출문제가 이제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 증축에 따른 이외의 등기 별도로 저당권을 변경 등기하여야 증축된 부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틀린 말이에요. 저당권을 변경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말소 등기할 당시에는 이 밑에 원칙은 공동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별 문제 될 건 없고 2번하고 3번 국수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번, 3번이 좀 어려운데, 2번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찾았어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근저당권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 말소할 때 얘기인데, 이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칠판에서 본 다음에 잡아드릴게요. 요거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 등기한 이후에 세 끼고 집을 팔아먹을 때가 있더라. 이제 설정자가 바뀌는 경우 저당권자 밖에 둘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1순위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을구 1순위 A란 자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융자 끼고 갑이 2순위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원래 설정자는 누구고? 원래 설정한 자는 갑이고 얘는 제3 취득자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돈을 얘가 변제를 하겠네요. 변제해서 얘를 말소할 때
이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첫 번째 문제인데, 말소할 때는 설정한 자 값하고 A하고 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할 수도 있고, 오케이? 또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하고 A가 또 말소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융자 끼고 집 팔았죠? 그럼 나중에 이 집 돈 갚았는데 어떻게 말소해야 됩니까? 물어볼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하고 A하고 말소할 수도 있고, 제3취득자 을하고 이렇게 말소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하나 첫 번째 방법이고, 요건 누가 바뀐 건가요? 지금 설정자가 바뀐 거죠. 소유자가. 이번에 반대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이번에는 1순위에 A의 저당권자가 있다가 저당권을 1의 보기 1호로 B 앞으로 저당권 이전등기 실행했습니다. 이건 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저당권자가 바뀐 거죠. 이럴 경우에 앞서 배울 때 승낙받아 보기 주막을 했죠. 그럼 보기 등기일 때 옛날 사항을 지우게 돼 있으니까 A는 지워집니다. 이렇게 A가. 근데 누가 저당권자가 된 거예요? B가 됐죠. 그럼 돈을 일로 변제하겠네. 변제하고 말소할 때는 어떻게 말소하느냐인데, 말소할 때는 이때는 원래 설정한 값하고 현재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B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하게 돼 있는데, 말소할 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되느냐, 저당 이전 등기를 말소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때 말소할 때는 공동으로 얘를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신청을 통해서 주등기가 죽어버리게 되면 보기등기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기, 이렇게 말소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보기등기 지웠다고 치자고, 얘를 지우면 주등기도 죽어요? 그건 아니니까 지울 땐 얘를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얘를 말소해서 싹 다 지워버리는 게 방법이다 보니까, 주등기를 지우면 보기등기 덩달아 직권말소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소하는 겁니다. 이제 그림 봤어요? 이제 그림 보고서 책 읽고 이해하자고요. 2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 실행한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된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 당시에 소유자가 되겠죠. 실판에서 누구? 요거 갑, 그 다음에 갑과 저당권자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을 한다거나, 제3취득자 누구예요? 칠판에서 을하고 저당권자 A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요. 방법은 이 상태에서는 갑하고 A가 가도 되고 을하고 A가 가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건재당이 이전된 이후에 건재당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재당권이 이전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인 건재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찾았어요? 이게 이겁니다. 그럼 저당권을 이전등기했죠?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자 갑하고 누구랑 말소하셔야 돼요? 저당권자 B하고 둘이 말소하는데, 공동으로 말소하는 것은 부기등기 얘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주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주등기가 말소하려는 순간 보기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니까 이 두 개를 잘 내는데, 기출문제 보게 되면 얘가 참 잘 나와요. 이거는 중개사에서 많이 써먹어야 돼요. 실무하시다 융자 끼고 집하는 경우 많잖아요. 나중에 의뢰인들이 이거 어떻게 말소합니까? 물어봤더니만 중개업자는 나 26회 땄는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으므로 잘 나오는 질문이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부터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10분간 쉬시고 와서 다시 보도록 하죠.